왕족이면 뭐하나요? 그림에 예의가 없으시네요. 한국 청년의 이 한마디가 22살 공주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히잡을 벗고 한복을 입은 공주, 왕궁을 탈출해 사랑을 선택한 그녀. 저는 공주로 태어났지만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공주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동의 왕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합니다. 특히 공주님들은 더욱 엄격한 규칙 속에서 살아가시죠. 그런데 이 공주는 달랐습니다. 자유를 갈망했고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한 젊은 예술가와 말이에요. 이 만남이 어떻게 한 공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지,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갈등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아밀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막내 공주죠. 22살이었던 그때의 저는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왕실의 딸로 태어나 모든 게 풍족했지만 그 대신 자유는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정,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대화. 저는 그 모든 것이 지겨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국왕이신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숙했습니다. 아밀라, 너는 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죠. 문화예술협력단의 일원으로 한국 문화를 배워오거라. 저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사우디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의도는 달랐어요. 제가 너무 자주 문제를 일으키니까 잠깐 멀리 보내려는 거였죠. 예술 행사나 구경하고 쇼핑이나 하다 오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은 정말 컸습니다. 사우디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공항에는 한국 문화부 관계자들과 저희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3명의 시녀와 5명의 보디가드와 함께 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창문 밖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을 구경하는 거였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요. 그런데 한옥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장태호와의 첫 만남이었죠. 한옥마을 구석진 곳에 작은 공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통 미나시연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한 젊은 남자와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그가 들고 있던 붓이 떨어지면서 그림에 먹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왕족인 저에게는 그런 일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의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왕족이면 뭐합니까? 그림에 예의가 없으시네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남자가 바로 장태호였습니다. 30살의 전통 예술가였죠.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참 맑았어요. 그리고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태호는 망가진 그림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 달 동안 준비한 건데요. 다시 그려야겠네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태호라는 사람이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거였습니다. 시녀 바리나가 달려와서 태호에게 소리쳤어요. 감히 공주님께 무례하게 굴어? 보디가드들도 다가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그런데 태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예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공주든 왕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놀랐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고개를 숙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바리나와 보디가드들을 말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태우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그림 정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진짜 예술가의 모습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아닌 오직 예술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사람의 모습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 태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예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말이요. 이틀째 날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호와의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날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 공방을 돌아보며 한국 전통 예술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저는 어제 그 민화 공방을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태호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공방에 도착하니 태호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제 망가진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태호는 붓을 들던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바리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공주님이 사과하셨으니 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공주님께 무례하게 굴었던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바리나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디가드들도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례라고 하셨나요? 저는 예술가로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 망가졌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려고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바리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감히 공주님을. 그만해요. 저는 큰 소리로 말렸습니다. 바리나 밖에서 기다려요. 보디가드들도요. 하지만 이미 공방 안 분위기는 차가워졌어요. 다른 관람객들도 저희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다시 그림에 집중했어요. 공주님 죄송하지만 저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왕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림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배워보고 싶어요. 태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오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시녀분들이나 보디가드 없이 혼자 오셔야 해요. 그림을 배울 때는 방해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혼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모험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혼자 올게요. 그렇게 저는 태호와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보디가드들을 따돌렸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뒷문으로 빠져나온 거였죠.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뻤어요. 태호의 공방은 한옥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전통시장 안에 있었어요. 시장에 들어서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좁은 길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생선 냄새, 김치 냄새, 갓 구운 빵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아마 제 옷차림 때문이었을 거예요. 비싸 보이는 드레스에 액세서리를 한 외국인이 전통시장에 나타났으니까요. 태호의 작업장은 시장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벽면 가득 걸린 민화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색깔도 선명하고 그림도 섬세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태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죠. 감사합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3년 동안 그린 거예요. 3년이나요?
이렇게 많이요? 민화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그려야 해요. 마음이 급하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태호는 저에게 붓과 물감을 줬어요. 오늘은 간단한 꽃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붓을 잡아봤지만 어색했어요. 지금까지 붓이라고는 화장용 붓밖에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잡으세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아서 붓을 올바르게 잡게 해줬어요.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자가 제 손을 잡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제게 기본적인 붓놀림을 가르쳐 줬어요. 점 찍기, 선 긋기, 곡선 그리기. 정말 기초적인 것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는 망가진 그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못했거든요. 태호가 격려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떡볶이를 파는 분이었죠. 태호야, 누구야 이 예쁜 애는? 아, 그림 배우러 오신 분이에요. 어머, 외국인이구나. 어느 나라에서 왔어?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사우디 공주라는 걸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멀리서 왔네. 그럼 떡볶이 먹어봤어? 우리나라 떡볶이는 정말 맛있단다. 아주머니는 떡볶이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매운 냄새가 났지만 고소하기도 했어요. 괜찮아요, 돈은. 아이고, 뭘.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이 정도야 뭐. 아주머니는 웃으며 나가셨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공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특별 대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정겨운 이웃처럼 대해주신 거였어요.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매웠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맛있어요? 태호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왜 우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공주라고 부르고 허리를 굽히고 특별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태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앞으로는 그냥 아밀라라고 불러도 될까요? 공주님 말고요. 정말이요? 저는 기뻤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냥 아밀라가 될 수 있었어요. 공주가 아닌 그림 배우는 22살 여자 아밀라 말이에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즐거운 일이 있다니요. 제 손으로 뭔가를 창조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아쉬움을 느꼈어요.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보디가드들이 찾으러 오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벌써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저는 태호와의 첫 번째 그림 수업을 마쳤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웃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호텔에서는 바리나와 보디가드들이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진짜 친구도 생겼다. 바로 그 친구가 태호였죠. 나흘째가 되자 저는 더 대담한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태호가 제안한 한복 입기에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복이요? 저는 놀랐어요. 네. 한국 전통 의상인데 아밀라 씨가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복을 입고 북촌 거리를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입어본 옷이라고는 서구식 드레스나 아랍 전통 의상뿐이었거든요. 한복이라는 게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요? 한복을 입으면 한국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는 저를 한복 대여점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예쁜 한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무늬도 아름다웠어요. 이 분홍색 한복이 어떨까요? 태호가 추천해줬어요. 저는 그 한복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우아하면서도 단정하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웠거든요.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움직일 때마다 치마가 우아하게 흘러내리고 저고리가 몸매를 단정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와, 정말 예쁘세요. 태호가 감탄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의 아밀라 공주가 아닌 한국의 젊은 여성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 북촌 거리를 걸어볼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복을 입고 북촌 거리를 걸으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그냥 한국 사람으로 봤거든요. 누구도 저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공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태호가 물어봤어요. 정말 자유로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저희는 한옥 사이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서 한복 치마가 바람에 날렸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태호 씨, 질문이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자유라는 게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많은 희생을 해서 얻은 거죠.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도 따라와요. 책임이요? 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도 스스로 감당하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모든 걸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이 결정해 줬거든요.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건 거의 없었어요. 저도 그런 자유를 갖고 싶어요. 아밀라 씨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날이었죠.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모든 게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김치라는 게 신기해요. 매우면서도 시원하고. 태호는 웃었어요.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울푸드예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죠. 식사를 마치고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한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물이 흐르고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죠. 태호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밀라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새로운 경험이요? 네. 제 그림을 이렇게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밀라 씨를 보면서 예술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인정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요. 태호 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한복을 입은 채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자유롭게 거리를 걸으며 진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삶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공주였고 언젠가는 사우디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현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태호가 제 표정을 보며 물어봤어요. 네. 그냥 오늘이 너무 좋아서요.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계속될 수 있어요. 아밀라 씨가 원한다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자유로운 삶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신분이 들통난 거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태호의 작업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태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심각하고 어두웠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태호는 핸드폰을 제게 보여줬어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제목이 사우디 왕실 공주 한국에서 한복 입고 데이트였어요. 영상에는 어제 저희가 북촌에서 걷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태호와 함께 걷는 제 모습이요. 아밀라 씨, 정말 사우디 공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들통났구나 싶었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저를 속인 거예요?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받고 싶었어요. 공주가 아닌 그냥 아밀라로요.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바리나였죠. 공주님 어디 계세요? 당장 호텔로 오셔야 해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우디 왕실에서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해요. 저는 절망했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태호 씨, 저는 가세요. 태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공주님은 공주님의 길이 있고 저는 제 길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태호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결국 저는 그렇게 작업장을 떠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태호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니 정말 난리였어요. 바리나는 울고 있었고 보디가드들은 긴장하고 있었고 대사관 직원들은 전화를 받느라 바빴어요. 공주님 큰일 났어요.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사우디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핸드폰을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고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사우디 공주가 전통을 무시했다. 왕실의 체면을 구겼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사우디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져 가는 걸 보니 정말 슬펐어요. 한국에서의 5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태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사우디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정말 무서웠어요. 아밀라, 너는 왕실의 체면을 구겼다. 아버지,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너는 이제 외출 금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씀하셨어요. 3개월 후에 사우디의 한 왕족과 약혼할 것이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정해진 일이다. 너는 여자로서 왕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감금됐어요. 궁궐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생각했어요. 태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저를 잊었을까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여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태호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확실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12시간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시녀도 보디가드도 없이 혼자였죠.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태호를 찾는 거였어요. 하지만 작업장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태호 씨 어디 간 거 알아요? 옆 상점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아, 그 젊은이? 며칠 전에 어디론가 떠났어. 큰 짐 들고 말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태호가 떠났다니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았어요. 왕궁이 아닌 평범한 숙소에서 자는 건 처음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태호를 찾아다녔어요. 북촌 한옥마을, 전통시장, 한강공원. 저희가 함께 갔던 모든 곳을 다녔죠. 하지만 태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우연히 작은 카페에서 태호를 만났어요.
진짜 우연이었죠. 태호 씨. 저는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불렀어요. 태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밀라. 왜 여기에? 저는 태호 씨를 찾고 있었어요. 찾는다고요? 공주님이 왜 저를? 저는 태호 앞에 앉았어요. 태호 씨, 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태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제가 왜 신분을 숨겼는지, 왜 다시 한국에 왔는지, 그리고 제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공주로 태어났지만 그게 제가 원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태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호 씨, 저와 함께 예술 프로젝트를 해보지 않을래요? 예술 프로젝트요? 네. 사우디 전통 문양과 한국 민화를 결합한 전시회를 열어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태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그럼 함께 해줄 거예요? 태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다음 한 달 동안 저희는 정말 열심히 작업했어요. 저는 사우디 전통 타일 문양을 연구했고, 태호는 그것을 한국 민화와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했죠. 작업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태호와 함께 하니까 더욱 즐거웠어요. 저희가 만든 작품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우디의 기하학적인 무늬와 한국의 자연스러운 선이 만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예술이 탄생한 거였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해요. 한 갤러리 관장님이 저희 작품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런 융합 예술은 처음 봐요. 저희는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한국 예술가와 사우디 공주의 협업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그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 거였어요. 전시회 개막식 하루 전날 호텔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 계셨어요. 아밀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 저는 당장 사우디로 돌아가자. 이 모든 걸 그만둬라. 싫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어요. 저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너는 사우디의 공주다. 예술가가 아니야. 왜 안 되는데요?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아버지와 저는 그날 밤 내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언론인들, 예술가들, 일반 관람객들. 그리고 아버지도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개막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밀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전시회는 단순히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우디 공주로 태어났지만 그보다는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여기 서 있어요. 태호 씨와 함께 만든 이 작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사람들은 저희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고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했죠. 특히 아버지가 저희 작품을 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작품들을 들여다보시더니 저에게 오셨어요. 아밀라. 네, 아버지. 이 그림들. 정말 아름답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작품을 인정해 주신 거였거든요. 특히 이 작품. 아버지는 저희가 가장 공들여 만든 작품을 가리키셨어요. 사우디 전통 타일의 별 모양과 한국 민화의 꽃 무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죠. 사우디의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구나.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저녁 아버지는 태호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떨렸어요. 아버지가 태호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거든요. 아버지, 태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다. 직접 만나보자. 호텔 로비에서 아버지와 태호가 만났어요.
태우는 너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태우 씨라고 하나?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네네. 장태우라고 합니다. 내 딸을 잘 가르쳐 줬다고 들었네. 아닙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아밀라. 공주님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태우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내 딸을 정말 사랑하나? 태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그럼 지킬 수 있겠나?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밀라, 너는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 게냐? 네, 아버지. 저는 예술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태우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쉽지 않을 거다. 사우디 왕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 그럼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결혼은 사우디 전통 방식과 한국 전통 방식 둘 다 치러야 한다. 그리고 너는 사우디와 한국을 잇는 문화대사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기뻤어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거였거든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둬라.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희 전시회는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순회 전시 제안이 들어왔어요. 특히 유엔 문화기구에서 평화예술회담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저는 연설을 했어요. 예술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태우 씨의 작업이 그 증거라고 생각해요.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SNS에서는 아밀라 챌린지라는 게 유행했어요.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올리는 거였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먼저 사우디 전통 방식으로 결혼식을 했어요. 리야드 왕궁에서 열린 화려한 세레모니였죠. 전 세계 왕족들과 외교관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금실로 수놓은 전통 드레스를 입었고 태우는 사우디 전통 의상을 입었어요. 태우가 아랍어로 서약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나는 아밀라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태우의 아랍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서울에서 한국 전통 혼례를 올렸어요. 북촌 한옥에서 열린 소담한 결혼식이었죠. 저는 분홍색 한복을 입었어요. 처음 태우와 함께 입었던 그 한복이었어요. 태고는 파란색 한복을 입었고요. 한국 전통 혼례는 사우디 왕실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하고 정숙했지만 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태우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저와 태우는 한국과 사우디를 오가며 살고 있어요. 6개월은 서울에서 6개월은 리야드에서 지내죠. 저희는 한국-사우디 문화예술센터를 설립했어요. 두 나라 젊은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누르 하나라고 지었어요. 아랍어로 빛이라는 뜻의 누르와 한국어 하나를 합친 거예요. 누르 하나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아빠를 닮아서 눈이 크고 저를 닮아서 머리카락이 곱슬거려요. 두 나라의 혈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아이죠. 아이가 컸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요. 아마 저처럼 자유롭게 두 나라를 오가며 살겠죠? 그리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이해하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요즘 중동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밀라 공주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라고 쓰여 있죠. 저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답장해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스스로 쟁취해야 해요. 그리고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통과 자유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험난한 여행이었어요.
공주의 자리를 버릴 뻔했고 아버지와도 갈등했고 태호와도 오해가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태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누르하나가 옹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예술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포용력이 저를 변화시켜줬어요. 특히 태호 같은 순수한 예술가를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었죠. 앞으로도 저는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며 살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갈등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누르 하나가 자라서 엄마에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아빠를 만났어? 그때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태호라는 멋진 사람을 만나 진짜 사랑과 자유를 찾은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르 하나야, 넌 어떤 꿈을 가져도 괜찮아. 엄마가 항상 응원해 줄 테니까 용기를 내서 너의 길을 걸어가렴.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예요. 사우디 공주에서 한국 며느리가 되고 왕궁에서 한옥으로 전통에서 자유로 나아간 저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입니다. 저희 결혼 이후 생활은 정말 다채로웠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태호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태호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웃으셨어요. 아들이 공주님을 데려왔다고 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저는 그냥 아밀라예요.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밀라야, 김치는 이렇게 썰어야 해. 너무 크게 썰면 국물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아.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좋구나. 어머니의 칭찬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누군가가 저를 공주가 아닌 그냥 며느리로 대해주신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태호 아버지는 처음에는 조금 경직되어 계셨어요. 아무래도 사우디 공주라는 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아버님, 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태호 씨 아내일 뿐이에요. 그래도 공주님인데 아버님도 저를 그냥 아밀라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 부모님과도 가까워졌어요. 특히 어머니와는 정말 친해져서 친딸처럼 지냈죠. 한국에서의 첫 겨울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사우디에서는 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정말 눈이 내려요. 저는 창밖을 보며 소리쳤어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첫눈이네요. 소원을 빌어봐요. 소원이요? 한국에서는 첫눈이 내리면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눈 오는 날 저희는 경복궁에 갔어요. 하얀 눈이 쌓인 전통 건물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밀라 씨가 있어서 더 따뜻해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문화센터 운영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우디 젊은 예술가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꺼려했거든요. 공주님, 저희가 정말 한국에서 뭔가 배울 수 있을까요? 젊은 화가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한국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은 정말 놀라워요. 저는 그들을 태호에게 소개해줬어요. 태호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인내심도 많고 설명도 잘했거든요. 민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림에 마음을 담는 게 더 중요하죠. 사우디 예술가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의 가르침에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꽃을 그리는데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날 수 있다니요. 그게 바로 예술의 매력이에요. 같은 대상을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한국 예술가들이 사우디에 왔을 때도 많은 걸 배웠어요. 사우디의 전통 타일 공예나 서예는 한국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줬거든요. 이 기하학적 패턴이 정말 정교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한국 도예가가 감탄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전해준 기술이에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워야 하죠. 이런 교류를 통해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한국의 자유분방한 감성과 사우디의 정교한 기법이 만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장르가 생긴 거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국 도자기 장인과 사우디 타일 공예가가 함께 만든 찻잔 세트였어요. 이 찻잔은 정말 특별해요. 전시회를 보러 온 관람객이 말했어요. 한국의 부드러운 곡선과 사우디의 기하학적 무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가 시작한 작은 교류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니요. 누루 하나를 키우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두 나라 문화를 모두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누루 하나야, 이게 한국 전통놀이야. 윷놀이라고 해. 저는 아기에게 윷가락을 보여줬어요. 물론 아직 어린 누루 하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한국어 동요를 불러줄게. 태호가 누루 하나에게 곰 3마리 노래를 불러줬어요. 저도 아랍어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누루 하나는 두 언어를 모두 듣고 자랐죠. 어느 날 제 친구 파티마가 사우디에서 왔어요. 파티마는 저의 어린 시절 친구였는데 아직도 전통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밀라, 정말 많이 변했구나. 파티마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전에는 항상 뭔가 답답해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 보여. 저는 기뻤어요. 정말로 자유로워진 게 얼굴에 드러난다니요. 파티마도 한국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을래? 한 달 정도만이라도. 나는 안 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저는 파티마가 안타까웠어요. 저처럼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라도 자유롭게 지내봐. 한복도 입어보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파티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복을 입어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어때? 기분이 어때? 신기해. 왠지 날아갈 것 같아. 파티마가 웃었어요. 그날 밤 파티마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밀라, 솔직히 말하면 부러워. 너는 용기가 있어서 자신의 길을 갔잖아. 파티마도 할 수 있어.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봐. 어떻게? 작은 것부터.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뭐든지 좋아. 파티마는 한국에서 2주를 보내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파티마를 변화시켰죠. 나중에 들으니 파티마도 예술 수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 이야기가 파티마에게도 용기가 됐다니요. 그 후로 비슷한 경우가 많아졌어요. 중동 여성들이 저를 만나러 한국에 오거나 편지를 보내는 일이 늘어났어요. 어떤 분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공주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제가 끝까지 설득했어요. 또 다른 분은 저도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공주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라고 썼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됐어요. 온라인으로도 강연을 하고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썼을 때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공주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제 꿈을 추구해 보겠어요. 전통과 자유가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만 하시던 분이 지금은 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거든요. 아밀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우디 젊은 여성들이 너를 보고 꿈을 키우고 있다더구나. 네, 아버지. 정말 뿌듯해요. 앞으로도 계속해라. 다만 전통을 잊지는 말고. 당연하죠, 아버지.
전통이 있기에 더 아름다운 변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저희 문화센터에 큰 후원도 해주셨어요. 덕분에 더 많은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죠. 누르 하나가 돌이 됐을 때 저희는 특별한 돌잔치를 했어요. 한국 전통 돌잔치와 사우디 전통 첫 생일 축하를 함께 한 거였어요. 우리 누르 하나 뭘 집을까? 저는 돌잡이 상을 준비했어요. 붓, 책, 돈, 실, 그리고 특별히 작은 그림붓도 올렸어요. 누르 하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그림붓을 집었어요. 어머, 우리 손녀가 예술가가 될 모양이네. 태호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사우디 전통으로는 아기의 머리에 꿀을 발라주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두 문화의 축복을 모두 받은 누르 하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구나. 서로 다른 문화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삶말이에요. 문화센터를 통해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평화의 정원 프로젝트였어요. 한국과 사우디 젊은이들이 함께 서울 시내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였거든요. 한국 전통 조경과 중동 전통 조경을 결합한 거였죠. 이 나무는 어떻게 배치할까요? 사우디 조경 디자이너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조경사가 조언했어요. 그럼 이 분수는 어떨까요? 중동 스타일의 기하학적 분수인데요. 좋네요. 한국의 자연스러운 조경 속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완성된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부드러운 자연미와 중동의 정교한 인공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거든요. 개장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서울시장님도 오셨고 사우디 대사님도 참석하셨어요. 이 정원이 앞으로 두 나라 우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장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정원을 거닐며 감탄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분수 주변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거든요. 누르 하나도 저렇게 뛰어놀겠네. 태호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딸이 이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중동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한 거였어요. 그 여파로 한국에서도 반중동 정서가 일부에서 생겨났죠. 저희 문화센터에도 항해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왜 테러리스트들과 교류를 하느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극소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든 중동 사람들이 오해받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아밀라 씨, 괜찮아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게 너무 슬퍼요. 그럼 더욱 열심히 해야죠. 진짜 중동 문화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태호의 말이 맞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했어요.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테러를 절대 반대합니다. 이슬람과 중동 문화는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이고 문화예요. 극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특별 전시회도 열었어요. 평화를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중동 예술가들의 평화 작품들을 전시한 거였죠. 전시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작품들을 보며 중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테러와 관련 있을 리 없죠. 한 관람객이 말했어요. 정말 편견이었네요. 중동 예술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예술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누르 하나가 두 돌이 됐을 때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 편견 없이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태호에게 말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누르 하나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서 초등학교의 다문화 수업을 진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밀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선생님,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디에 있어요? 사막이 많은 나라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들도 많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사우디 전통 의상도 보여주고 간단한 아랍어도 가르쳐 줬어요. 아흘란와 사흘란은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와 같은 말이죠. 아이들은 따라하며 웃었어요. 태우는 한국 전통 문화를 가르쳐 줬어요. 이건 태극 문양이에요.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거죠. 선생님, 그럼 사우디에도 이런 문양이 있어요?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네, 있어요. 이슬람 문양도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에게 두 문화의 공통점을 설명해 줬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저에게 왔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여러 나라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편견 없는 어른이 된다면 세상이 정말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됐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도시에서도 진행하게 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주도에서 한 수업이었어요. 제주도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선생님, 사막에서는 뭘 먹어요? 낙타는 정말 타봤어요? 공주님이면 왕관 써요? 아이들의 질문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계속 웃었어요. 그날 저는 제주도 전통 의상인 가롯도 입어봤어요. 한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제주도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서울도 모두 다르지만 모두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이런 다름을 즐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에게 오셨어요. 공주님, 우리 손자가 집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만 해요. 정말 좋은 수업이었어요. 고마워요. 아이들이 세계를 넓게 보는 눈을 가졌으면 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릴 때부터 다양성을 배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요. 누르 하나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집에서는 한국어, 아랍어, 영어를 모두 듣고 자라죠. 엄마, 아빠, 하비비 이런 말들을 섞어서 써요. 정말 귀여워요. 어느 날 누르 하나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아직 정확한 문장은 아니었지만요. 엄마, 누르 하나 어디 사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르 하나는 지구 사람이야. 한국도 사우디도 모두 누르 하나의 고향이야. 누르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나 다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태호에게 제안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저희는 글로벌 아트 아카데미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한국 민화, 사우디 타일 공예, 서예, 도자기 등 다양한 전통 예술을 배울 수 있게 한 거죠.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직접 했어요.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주제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밀라입니다. 오늘은 전통 예술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강의에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접속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댓글도 다양한 언어로 달렸어요.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lecture. 정말 감동적인 강의였어요. 아랍어로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태호도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어요. 한국 민화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요. 민화는 우리 조상들의 소망과 꿈이 담긴 예술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죠. 태호의 강의도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 전통 예술이 이렇게 깊이 있을 줄 몰랐어요. 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성공하면서 저희는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세계 전통 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거였어요. 전 세계 전통 예술가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류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멋진 아이디어네요. 한국에서 개최하면 좋겠어요. 저희는 2년 동안 준비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첫 번째 세계 전통 예술 페스티벌은 서울에서 열렸어요. 50개국에서 300명의 예술가가 참가했어요. 개막식 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다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계 평화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가 개막사를 했어요. 페스티벌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각국의 전통 예술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장관이었거든요. 인도의 전통 무용, 아프리카의 드럼 연주, 남미의 직조 기술, 유럽의 도자기 공예. 정말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 날의 합동 공연이었어요. 모든 국가의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각자의 전통 예술을 선보인 거였죠. 사우디 전통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이 함께 연주되고 인도 무용과 플라멩코가 함께 춤추고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관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세상이에요. 저는 태호에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해냈네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내가 한국에 와서 태호를 만나고 용기를 내서 내 길을 걸어온 게 정말 다행이다.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그때의 선택에서 시작됐다. 지금도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귀여운 딸을 키우며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물론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년에는 아프리카에 문화센터를 만들 계획도 있고 남미에서도 전통 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누르 하나도 벌써 3살이 되어서 말이 늘었어요. 이제는 한국어, 아랍어, 영어를 섞어서 문장을 만들어요. 엄마, 나도 아름다운 그림 그릴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자라고 있다니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누르 하나가 자라서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용기와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단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와 태호 아빠 같은 멋진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이야.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서 태호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제 자신의 용기를 믿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저 아밀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공주에서 한국 아내 그리고 세계인이 된 특별한 여행의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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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예요.